오늘 이제 피벗 테이블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부분합을 했잖아요. 부분합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데, 부분합 그러면 그룹별 계산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어느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정렬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직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또는 배달 사원 이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렬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피벗이라는 거죠. 피벗 테이블. 피벗, 영어로는 피벗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을, 표를 가로 세로로 돌리는 거예요. 90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작업을 해보자.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이, 피벗이란 요점, 중심축, 주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예전에 우리 체육 시간에 기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흩어졌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피벗이라고 한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열기 눌러서 제 10장 섹션 10번 문제. 자, 이렇게 열렸어요. 지금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부서,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경리과인 경우 모이고 인사과인 경우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1-1직급, 1-2직급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그룹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고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이 있을 수가 있고, 경리과이면서 2-1직급이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보자. 자, 반드시 블럭 잡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본문 데이터랑 붙어 있잖아요. 1, 2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럭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삽입, 블럭을 잡고 삽입이란 메뉴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로 갈 겁니다. 피벗 테이블은 단순한 피벗 테이블만 만드는 과정이 하나 있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서 차트까지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피벗 테이블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피벗 테이블을 클릭할 겁니다. 자, 그러면 블럭 잡은 데를 이렇게 점점점점 선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가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그 다음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빨간색 그 지시사항 있네요. 첫 번째 AS 후 번째 셀에서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휠을 굴려서 AS 후 번째다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블럭을 설정하신 후에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피벗 테이블 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다 지정할 건데 AS 후 번째다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AS 후 번째를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왼쪽에 피벗 테이블 1 하고 나올 건데, 이 피벗 테이블 1이던 피벗 테이블 2던 그건 중요치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아닌 다른 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로 인식을 하고,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 안에를 클릭하면은 피벗 테이블이라는 오른쪽에 목록이 따로 나오면서 상단에 피벗 테이블과 연관된 메뉴가 또 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이 피벗 테이블 추가 필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좀 당겨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결과치를 보여주면서 결과치대로 하세요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험은 결과치를 안 보여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시사항이 나와요. 책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왼손으로 짚어갈 겁니다. 오른손 마우스 잡으시고요, 왼손은 손가락으로 짚어갈 겁니다. 첫 번째, 2월 급여 현황, 2월 급여 내역표를 이용하여 저 상단에 보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네. 이름이라는 항목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보고서 필터로 끌고 내려오세요. 저 상단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이라는 항목을 마우스를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라는 곳에다 넣으래요. 그 다음에 부서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건 행 레이블에다가 끌고 오래요. 그 다음에 직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열 레이블에다 갖다 놓으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부서하고 직급이 쪽 모였어요. 우리 회사는 부서가 4개만 보이고 직급은 5가지 직급이 보이네요. 그럼 경리과이면서 1-1 직급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경리과이면서 2-1 직급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오른쪽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계산할 거예요. 마우스로 값이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상여금을 끌고 오세요. 자, 상여금이라는 항목을 마우스를 끌어다 놨어요. 그 다음에 실수령액도 끌고 나오래요. 실수령액도. 그래서 오른쪽에다 끌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숫자 항목들이잖아요, 상여금이나 실수령액이. 그래서 끌고 오면 무조건 합계가 나와요. 이름이나 부서명이나 직급은 글자잖아요. 얘네들을 끌고 오면 무조건 개수로 나와요. 근데 제가 개수를 잘못해서 가져왔죠. 가져오면 안 되는데 가져왔죠. 그런 경우는 마우스를 끌어다가 밖에다 던지면 사라져요. 이렇게 밖에다 던지면 사라집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상여금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고요, 실수령액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와서 보니까는 합계로 나왔어요. 여기서는 최대값으로 바꿔야 되고 평균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필드 목록 표 있잖아요. 그 필드 목록 표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값 필드 설정이라고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값 필드 설정이랑 아래쪽에 있잖아요. 눌러서 최대값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합계를 클릭했잖아요. 여기를 클릭했어요. 클릭해가지고 필드값 설정하라고 가서 합계로 바꾸면,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꾸면 최대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 아까 합계였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합계였는데 이 합계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숫자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숫자 더블 클릭하면 별도로 시트가 출력돼 버려요. 그럼 이상한 화면이 떴잖아요. 화면 밑으로 내려가면 시트 1이라고 생겼거든요. 그럼 걔는 삭제하셔야 돼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줄여놓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시트 1이라고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삭제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합계 상여금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최대값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저 상단에 보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지금 합계가 상여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필드 설정 눌러서 여기서 최대값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필드값 설정하셔도 돼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상여금 최대값 가져오세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합계라가 보였다, 그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실수령액 평균 바꾸라 그랬는데 끌고 왔더니 합계 나왔죠, 클릭하고, 그래서 필드값 설정,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상여금은 최대값, 실수령액은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셨나요? 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다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항목은 필터에다 놓고, 어떤 항목은 행에다 놓고, 어떤 항목은 열에다 놓고, 또 숫자나 글자 중에서 어떤 걸 계산하고, 인원수 셀 거라면 또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할 거라면 오른쪽 밑에 있는 시그마 값이라는 영역에다가 끌고 가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놓고 항목 이름을 바꾸는 건 아니고 계산을 바꾸는 거잖아요.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꾸거나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라 그럴 때는 그 항목을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기 왼쪽 밑에 내려가시면 27번째 총합계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전체 최대값,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들을 보이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옵션,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과 디자인 두 메뉴가 있는데, 옵션 메뉴의 제일 왼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나타나요. 피벗 테이블 아래를 클릭해놔야 피벗 테이블 메뉴가 별도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클릭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요거 눌러야만 돼요. 누르고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요약 및 필터 항목에 가서 행의 총합계 빼고 열의 총합계 표시하는 거 빼고, 둘 다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줄에 오른쪽 끝에 합계가 나왔던 건데 둘 다 표시하지 말래요. 문제지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둘 다 해제하고 확인. 오른쪽 끝에도 합계가 안 보이고, 아래쪽 제 아래줄에도 합계가 사라졌고, 그 다음 빨간색 삼각형 화살표 돼 있는 거 A 20번째 셀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는 우리가 했고, 두 번째 화살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여기 값, 얘네들이 값이잖아요. 격리값 1800서부터 옆으로 쭉 가면 이게 데이터 값 아닙니까? 여기까지 값이잖아요. 그렇죠? 값블록 잡으셔가지고 값들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값 필드 설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필드 설정. 여기서 오른쪽 눌러도 값 필드 설정이 있다 그랬죠? 값 필드 설정이 있다 그랬어요. 가셔가지고 상여금 항목이라 그랬어요. 무슨 항목이라 해서 항목이 없죠? 그러면 상여금 항목이든 그 다음에 실수령의 항목이든 둘 다 표시 형식에 가서 값 표시 형식, 여기 표시 형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셀 서식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셀 서식, 표시 형식 누르시면 셀 서식이라고 뜰 거예요. 예, 그 셀 서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확인. 그러면 지금 상여금만 그랬나요? 그럼 실수령액 가서도 값필드 설정에 가서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 했어요? 여기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상여금이 나오는데 실수령액은 어디로 갔을까? 실수령액
여기서 실수를 해 더블 클릭했다. 여기 더블 클릭해야 되겠어.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라 그랬어요. 복잡하네. 우리 어떻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나? 쉼표 스타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면 안 되나? 그런데 책에서는 숫자에서 찍어주라 그랬잖아요. 해설 한번 볼게요. 하나만 빼고 다 했어요. 자, 123페이지 첫 번째 영역 블록 잡았죠? 블록 잡았어요. 얘네들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고,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다 놓고 위치 AS 번째 클릭해서 확인 누른 거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또 만들지 마세요. 내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났더니 얘네들이 아마도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면 이 영역을 이렇게 블록 잡는 게 아니고 여기 18번서부터 밑에까지 쭉 블록 잡으세요. 줄 블록을. 그리고 삭제하세요. 다시 만드셔야 돼. 다시 만들면 귀찮으니까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작업을 했어요. 그 다음 124페이지 오른쪽에 필드 목록 보이죠? 이 필드 목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라고 되어 있어요. 뭐는 어디다 끌어다 놓고 뭐는 어디다 끌어놓고, 끌어다 놓는 거는 지시사항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처음에 숫자는 무조건 합계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합계 중에서 상여금은 최대값, 실수령은 평균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아까 합계로 돼 있던 거를 최대값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필드값 설정하는 게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방법이 있고, 여기를 얘 말고 알맹이 말고 항목 이름 얘를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필드값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오른쪽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필드값 설정을 아까 합계를 최대값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어떤 거라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렇게 실수령은 합계해서 평균을 바꿨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옵션이라고 뜬다 그랬어.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근데 저는 옵션을 여기서 눌렀죠. 여기서 옵션을 누르던, 아니 이 동네 어디 가서 옵션을 누르던, 그 항목이 그 항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옵션에 가서 뭐로 했냐면 행함과 열의 총합계를 각각 해제하는 과정을 했고요. 그 다음 127페이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뭐 한다고요? 표시 형식에 가서 밑에 표시 형식에 가서 1번을 숫자로 바꿔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거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수령액도 그렇게 클릭해서 필드값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는 과정에 했었고, 그렇게 해서 각각 항목을 넣어줘라 이거죠. 문제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그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하나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에서 클릭해 놓으시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클릭해 놓으시고, 책에 뭐라고 되냐면 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 디자인 옵션 옆에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그 디자인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는데,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방법, 내려가서 보는 방법, A통으로 보는 방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체를 보시면 편하죠. 목록 중에서 전체를 누르셔가지고 보통 밝게, 보통, 어둡게가 있는데 보통에 6번이니까 1, 2, 3, 4, 5, 6 6번이 있네요. 저쪽에 그 6번을 클릭해주면 우리 책에 있는 122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색깔이 요렇게 바뀌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미리 보기 형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책대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131페이지 화면 밑에 있는 기출 01 판매 현황 표에서 블록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제목줄하고 본문 내용하고 한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삽입해 가서 피벗 테이블 하셔도 돼요. 예. 피벗 테이블 들어가면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책에서는 A에 21번째라고 했으니까 21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21번째 피벗 테이블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첫 번째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피벗 테이블 2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 만들면 3, 4, 5, 6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제품 코드는 보고서에다가 판매 일자는 행에다가 판매 형태는 열에다가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 합계를 해서 그래요. 오, 다행이네. 안 바꿔도 되겠네, 합계니까. 자, 그 다음 특이한 거 하나 나왔어요. 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거를, 이 시그마 값이라는 글자가 위 하나 있을 거예요. 판매 형태 밑에. 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행 레이블 판매 일자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가 열이라는 게 뭐예요? 부품, 완제품이 열이잖아요. 항목이 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끌어다가 판매 일자 밑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보세요? 판매 일자별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아까는 부품이냐 완제품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 밑에 나갔는데 지금은 날짜별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했나 보세요. 위에 지시사항대로 4줄은 다 했고요. 3줄은 빨간색 지시사항 A의 첫 21번째 셀에 시작하는 건 했고요. 밑에 4가지 남았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지시사항은 뭐예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이래. 그건 어디서? 여기서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개요 형식으로. 보고서 레이아웃이 압축 형식이 있고요, 개요 형식이 있고요, 테이블 형식이 있어요. 압축 형식은 말 그대로 다 모아놓는 거고요, 개요 형식은 펼쳐놓고 보는 거고요, 테이블 형식은 펼쳐진 거를 날짜, 판매 일자하고 판매 형태하고 붙여놓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개요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날짜대로 따로, 반품 수량, 납품 수량, 반품 수량을 같이 보여줘.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 여기 값이 이렇게 보이나요? 저 위에 2013년 1월 4일서부터 나와 있는 부품 완제품 총합계에 있는 거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전체 합계에 있는 거하고. 예. 그래서 이 숫자들은 저 상단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에서 시그마 기호 있어요. 시그마 기호. 쉼표살 시그마 기호 컴마 기호 있을 거예요. 컴마 기호 찾으셨어요? 어딘지? 그 컴마 기호를 누르시면 돼요. 어떤 거는 이 항목에 가서 필드값 설정을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치 블럭을 잡은 거를 가지고
쉼표 스타일에 가서 여기서 쉼표 스타일 하라 그랬죠? 예, 그냥 클릭하시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품하고 완제품 두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그 자동 필터에 들어가면 화살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매 형태에 가서 클릭해 가지고 뭐만, 부품은 빼고 완제품만, 부품 빼고 완제품만 확인. 완제품 형태만 보이고, 지금 날짜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렇죠. 그럼 날짜에 가서 아무 날짜나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을 가보시면 여기에 월이라고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월이라고 체크 한번 다시 눌러보시면 퍼런 게 빠지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퍼렇게 보일 겁니다. 하늘색으로. 그러니까 월로 그룹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확인 누르면 월별로 나와요. 그에 관한 해설은 뭐 뒷페이지 있나요? 있네요. 자, 기출 02로 갑니다. 먼저 블럭을 잡았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하는 게 아니라 피벗 차트를 할 거예요. 피벗 차트를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작업이 돼야 피벗 차트가 나와요. 우리 문제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때 피벗 차트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진다. 예,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할 거고요. A의 15번째라고 선택해 주시면 밑에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얘네들은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고요. 먼저 과정 코드는 보고서 필터에다 끌어다 놓고요. 등급이라는 항목은 축 필드라는 곳에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근무 점수를 가져올 거고, 경력 점수를 가져올 건데, 예, 경력 점수는 보시다시피 합계가 나와 있지만 근무 점수는 평균으로 바꾸래요. 그럼 지시사항대로 다 했죠? 그럼 보세요. 차트가 어떻게 됐나. 그냥 만들어졌어요. 얘도 만들어졌고 뭐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피벗 차트 보고서 얘란 말이에요. 얘를 차트 이동을 하래요.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하셔도 되고요. 차트 이동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새로운 시트에다가 하래요. 확인 누르면 끝났어요. 더 이상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단순해요. 그렇죠.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끌고 오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차트를 이동하는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나와요.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차트를 생성하면 피벗 테이블까지 같이 작성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자, 소스가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피벗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피벗 테이블까지 같이 작성이 됐는데, 이 피벗 테이블을 움직였더니 피벗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시험에 이제 어차피 실기 시험에는 안 물어보니까 필기 시험에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피벗 테이블의 내용은 수작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 피벗 테이블의 내용은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내가 20으로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꿔. 이건 아무것도 못 건드려. 이거는요,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왜?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소스는 원 데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 원 데이터를 고쳐야만이 바뀌어요. 그러면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에 반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나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수동으로 반영시켜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근무 점수가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을 제가 2000으로 바꾸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2000으로 고쳤잖아요. 근데 반영이 안 되어서 여기 새로 고침이라고 있어요. 새로 고침. 얘 눌러주면 점수가 바뀌었죠? 아까 근무 점수가 20이었는데 아무리 20으로 바꿔도 여기는 반영이 안 되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는 새로 고침을 눌러줬더니 그때 반영되는 거죠. 다시 한번, 경력 점수가 7이 아니라 7000이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엔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새로 고침을 눌렀더니 경력 점수가 반영이 됐고요. 더불어서 모두 차트도 반영되죠. 그렇다면 자, 다시 돌려서 수동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는 건 뭐다? 이게 새로 고침이라는 거 있어요. 새로 고침. 아까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벗 차트는 원래 차트는 원 데이터가 변경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차트는 원래 데이터가 바뀌면 자동으로 싹 바뀌어요. 알아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 원래 있는 데이터가 바뀌면 그거에 반영되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보세요. 여기다가 50이 있었고 60이 있었는데 이 두 개를 서로 더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110이 되겠죠. 근데 50이 아니라 5000으로 바뀌면 당연히 결과도 바뀌어요.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 반영은 되는데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내용을 삭제하면 이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차트는 원 데이터가 변경되면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랬는데 지금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원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 원 데이터가 따로 있죠. 이 피벗 테이블에 있는 원 데이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데이터가 사라지면 여기 있는 피벗 차트가 얘가 사라지면 일반 차트로 변한다. 피벗 차트가 아니라.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 있으면 얘는 피벗 차트로 변하는 거는 맞는데
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피벗 테이블에 관한 것들. 그래서 원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쿵 저러쿵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데이터 표 134페이지. 자, 열기 눌러서 섹션 11번 문제입니다.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데이터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관계토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세 과목을 봤더니 240 나왔어요. 이 성적표를 받아본 관계토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어라? 영어는 기본 했네. 수학하고 국어가 영 아니야. 너 이번 설날 때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수학하고 영어 공부 좀 해. 그래서 영어는 그대로 두고 80, 70이 뭐니? 90, 100점, 80, 90, 100점으로 늘려봐. 그러면 현재는 합계가 240인데 합계가 바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이게 싫은가 보죠. 자, 이런 데이터 표 작업을 할 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비어있는 칸이 왼쪽에 하나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공식이 들어가요. 합계란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요거 합계란.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안 되고요. 이 안에 있는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책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래 1번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수학, 국어의 합계가 나와 있던 공식 있잖아요. 그게 뭐 썸 함수를 썼던 뭐를 썼던 뭔가 계산에 의해서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요거의 내용을 복사해서 요 비어있는 칸, 첫 번째 칸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냥 여기다가 는 하고 합계란을 클릭하세요. 나도 너랑 똑같아. 이게 제일 나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여기서 합계 공식을 바뀌면 바뀐 걸 또 복사해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는 해가지고 얘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요 합계란이 바뀌면 알아서 따라갈 거 아니야. 얘가 바뀌면 알아서 얘도 따라갈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게 수월해요. 하여튼 답만 똑같으면 돼요.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왜? 이 답이 여기 오는 거니까. 자, 지금 134페이지에 왼쪽 밑에 보면 전문가의 조언이라 그래서 그 합계란에 나와 있는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135페이지 꼭대기 보면 2번에 거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는 하고 B의 다섯 번째를 클릭한다.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그냥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블럭 잡는다. 여기 블럭 잡으세요. 다 했으니까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 그 데이터 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얘가 묻습니다. 야, 여기 행이 뭐니? 행이 뭐니? 그래요. 행이 뭐예요? 행이 줄이죠? 여기 줄이 뭐예요? 국어예요? 수학이에요? 줄. 이건 칸이고, 국어가 줄에 있나요? 이 국어가 여기 줄이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줄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원래 얘가 국어 아닙니까? 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요게 헷갈리실 거예요. 자, 열이라고 써 있는데 이 원표에서 이 우리 지금 계산하려고 블럭 잡은 표 중에서 열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수학 점수를 말하는 거죠. 수학 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학 점수가 원래 가져왔던 공식상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 수학은 여기 있잖아. 그렇지. 얘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이 본래 계산은 영어, 수학, 국어 세 가지 합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는 썸에서 세 개를 더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상분석에 들어와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은 수학하고 국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영어는 어디 있어요? 영어는 항상 90이니까 90만 반영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그러면 두 가지 항목이니까 지금 행에 들어있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행. 이 표의 행은 가로로 나와진 거는 국어 점수고 이 국어 점수의 실제는 여기 있는 거였고 여기 이게 국어 점수였고 이게 국어 점수였고 그 다음에 열은 수학 점수였으니까 수학 점수 원래 데이터는 얘다. 얘가 반영이 된 거다. 일로 확인 누르면 돼요. 말은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기출 공의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보시면 금방 또 아실 수 있어요. 교재 136쪽에 가서 보시면은 2천만 원을 빌렸어요. 5년간 빌렸습니다. 연 12%래요. 매달 상환되는 금액 공식을 봤더니 저기에 세상에서 처음 쳐다보는 PMT라는 함수가 튀어나왔어요. PMT가 뭔지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여기다 클릭해 놓고 는 나도 너랑 똑같아 하고 공식만 전결해 주면 돼. 연결. 엔터를 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블럭 잡고 가상 분석에 가서 데이터 표를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서 행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행은 기간이죠. 기간이 여기 있네요. 열은 뭐죠? 이자죠. 이율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저 이율이 여기 반영될 테고 요 이자가 기간이 상단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확인 누르면 매달 상환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간에 따라서 이율에 따라서 내가 정해진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나는 5년간 상환할지 아니면 5, 10, 15, 20 이렇게 반영할지 여기다가 5 쓰고 10 쓰고 15 쓰고 20 쓰면 알아서 반영돼요. 여기서 글자를 바꾸셔도 숫자를 바꾸셔도 반영은 됩니다. 이 안에는 무슨 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결과는 지울 수 없어요. 이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는 못 지운다고. 우리가 지우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지우면 몰라도 한꺼번에 지워지는데 이렇게는 안 지워져요. 못 지워요. 그래서 이자가 바뀌고 기간이 바뀌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 PMT인지 뭔지 몰라도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되는 공식이 여기에 반영이 됐죠. 여기 반영됐잖아요. 그렇죠. 요 공식 여기 반영됐고 그 다음에 행 열에 따라서 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매달 어쩌고 저쩌고 상환되더라.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실기시험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행 열 중에 하나만 나오기도 해요. 얘가 없어. 얘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행은 없으니까 열만 찍어주면 돼요. 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행만 찍어주면 되고요. 얘는 끝났어요.
가상 분석.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가상 분석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를 해볼까?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봐도 되겠다. A라는 수가 있고요. A라는 수가 있고 10, B라는 수가 있는데 5. 그래서 합계는 는 이거와 얘를 더하래. 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놈의 A가 1서부터 5까지 가고 얘가 A예요. 얘가 A고 B는 1서부터 5까지 가더라 이거야. 5까지. 얘가 B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A에서 B를 더한 거잖아. A에서 B를 더했나요? 그럼 빼보게 해볼까? 빼기. 자, 빼기 했더니 뺄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얘를 각각 빼보면 답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가운데다 보기 좋게 놓고 테두리 선을 둘렀어요. 여긴 뭐 공식이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죠? 그렇게 넣어주면 이제 블럭 잡아서 가상 분석에 가서 이때 행은 A죠? 이거였죠? 열은 이거죠? 얘죠? 각각 계산하겠지 뭐. 알아서 계산하겠지 뭐. 만약에 얘를 더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하라 그러면 더하겠지. 알아서 얘도. 얘를 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도 알아서 곱하겠지.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2는 2. 그럼 구구단 만들면 되겠네.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이때 1 곱하기 5나 5 곱하기 1이나 100 곱하기 1이나 상관없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각각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얘가 보기 싫거든. 자, 한번 보세요. 저 구구단까지 만들게요. 이게 구구단이 만들어졌는데, 자, 가상 분석을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A는 얘가 A고 B는 얘가 B니까는 구구단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단순하고 편해. 얘가 보기 싫으네. 50이라고 떡 나오니까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면 모르잖아. 그럼 구구단이 착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깔끔해. 얘가 보기 싫다 그럼 1 해도 되고, 여기가 100을 쓰던 500을 쓰던 하여튼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하고 얘를 서로 곱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곱할 거 아니냐. 이거의 의미는 없어요. 1, 2일 상관없어요. 하여튼 곱하는 공식이 이 안에만 들어간 거니까. 데이터 표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계산하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구단을 직접 계산해 보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구구단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구단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요. 구구단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직접 구구단을 곱하려고 그래요. 얘랑 얘랑 곱해야 구구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구단 안 나와요. 보세요. 이게 구구단이야? 이런 구구단이 어디 있어? 이렇게 숫자가 큰 구구단이 어디 있어? 구구단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하면 구구단 금방 만들어지고요. 편해요. 자, 다음에 나올 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또 시간이 좀 걸려요. 시나리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냥 가상으로 뭘 만들어 보는 거죠.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거 우리 만들잖아요. 드라마에 나온 시나리오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문제는 화면은 기출공일로 가 있습니다. 얘를 뭐로? 무작정 따라하기로 바꾸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기출공일 시트에 가 있던 거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로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을 겁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물품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단가를 바꾸거나 매출 수량이 바뀌거나 반품 수량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액이 바뀌고 수익률도 바뀌겠죠. 이 셋 중에 뭐가 바뀌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순수 매출액도 바뀔 테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전체 매출액 합계도 바뀌겠죠. 자, 그러면 A라는 물건뿐만 아니라 B, C, D에서 J까지 중에 이 단가, 매출 수량, 반품 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보는 방법은 쉬워요. 예를 들면 반품 수량을, A라는 물건의 반품 수량을 제가 19로 놓고요. 자, 제가 이제 그림판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 메모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A라는 물건의 반품 수량을 19개로 했어요. 기존이 19개죠. 그렇죠? 자, 물건이 ABC가 있고요. 물건이 ABC가 있고요. 반품 수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바꿨더니 이렇게 기존 값이 이렇게 했더니 합계가 이렇게 나온대요. 합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개가 아니라 29개로 늘어났어요. 29개로 늘어났어요. 41개로 늘어났어요. 얘가 29개, 41개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매출 합계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번에는 19개가 아니라 아까 원래 9개가 아니라 9개로 41개, 31개가 아니라 21개로 반품이 줄었죠? 얘가 9개, 21개로 원래는 19개, 31개였는데 제가 9개, 21개로 10개를 줄였어요. 그랬더니 금액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요 반품 수량 두 가지만 갖고 좀 따져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19개, 31.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있는데 19개, 31개였을 때는 이렇게 돼 있었고 얘를 만약에 늘리면, 반품을 늘리면 반품이 늘어나면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반품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출이 오르겠죠. 이렇게 가상으로 원래 값하고 가상으로 꾸민 값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 요런 상황, 저런 상황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뽑아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일일이 고쳐봐야죠. 고치면 얘가 바뀌겠죠? 또 고치면 또 바뀌겠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면 원래 값으로 돌아오겠죠? 매번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예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모장에다 옮겨 적은 것처럼 이렇게 표로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표를 만들어. 표가 없으면 일일이 눌러봐야 돼. 얘가 만약에 30개로 변하면 이렇게 변할 거고, 얘가 40개로 변하면 이렇게 변할 거고. 그 상황을 매번 하니까 귀찮은 거라.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방송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주인공이 이랬다면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저랬다면 어쩌고 저쩌고 그 두 가지를 보통 만들어 봐요. 우리 시험도 보통 두 가지예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놓고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수익률이 증가된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요. 수익률이 감소된다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증가되려면 반품 수량이 줄어야 되고, 수익률이 감소가 되려면 반품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각각 10개씩 감소가 되든 10개씩 증가가 되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꼭 그 전에 뭘 물어봐요. 여기 2의 다섯 번째 셀 여기네요.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얘가 반품 수량이 지금 19개에서 9개나 29개로 늘어나든 줄어나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얘하고 또 여기죠. 두 군데. 얘가 변경되면, 얘가 바뀌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바꿔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치도 그냥 2의 다섯 번째 셀 그러면 2의 다섯 번째 셀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책에서는 여기를 A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건 했었잖아요. 우리 셀 서식 꾸미는 거에서 어떻게 이름 정의하죠? 자, 여기다 클릭하죠. 이 자리에다 클릭을 하고 이름 상자에다 놓고 A 반품 수량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2의 여섯 번째 셀 여기는 클릭해 놓고 B 반품 수량 이라고 이름을 쓰래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밑에 있는 H 15번째 셀 있죠? 여기는 이름 상자에다가 매출액 합계라는 다섯 글자로 이름을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름을 언제 정해 주는 게 좋으냐? 먼저 정해 주는 게 수월합니다. 나중에 하시면 또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 문제 보면 화살표가 지금 지시사항이 5가지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 보고서 만들기 전까지 이름 상자가 들어가면 돼요. 이름값이. 근데 제일 우선적인 거는 변경되는 셀의 이름이 몇 개가 나올 텐데 미리 작업하는 게 수월하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뭐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원래는 요 두 개가 바뀌는 거죠. 두 개가 바뀌는 거잖아요. 얘를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수월해요. 시나리오에서는 변경되는 셀 값을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수월한데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는 가상 분석 항목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묻죠. 그러면 추가해야 되겠죠.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추가 버튼 눌러서 순서대로 해주세요. 수익률의 한가 띄고 증가. 시나리오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하세요. 순서대로. 수익률의 증가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때 변경되는 셀은 A의 첫 번째 셀이 아니잖아요. A의 첫 번째 셀은 제가 아까 클릭해 놓고 들어간 자리예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까 블럭을 잡고 들어가면 수월합니다 라 그랬어요. 그럼 자동으로 변경되는 셀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다시 시나리오 하나 추가할 건데 수익률이 한 칸 띄고 증가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거고요. 이때 변경되는 셀은 자동으로 클릭해 놓고 들어간 자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두 군데로 얘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록 다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묻습니다. 야, 19, 31,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바꿀 거니?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10개씩 감소시키래요. 첫 번째 시나리오 항목의 지시사항이 보니까 10개씩 감소하라고 됐으니까 19가 아니라 9, 30일이 아니라 20일.
자, 확인 누르셔도 되고 추가 누르셔도 되고, 확인 누르면 다시 추가 눌러야 되고, 추가 누르면 편하죠. 추가 누르면 요 창이 떠요. 이렇게 다시. 그러면 수익률이 한 칸 띄고 감소. 이때 변경되는 셀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동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달러가 있던 없던 상관없으니까는.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변경되는 셀은 아까 지정했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시고 확인. 그러면 19, 31이 아니라 얼마? 29에 41. 10개씩 증가시킨 값을 넣어주래요. 그리고 추가 누르시면 안 돼요. 이제는 확인. 아, 또 필요하면 여기서 추가 누르셔도 돼요. 추가 누르면 아까 그 창 뜨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럼 시나리오의 수익률의 증가라는, 수익률의 감소라는 두 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닫기 눌러서 나가셔도 돼요. 왜냐면 아까 이름을 정의를 못했거든. 이름을 정의 못했으면 그때 나가셔야 돼요. 자, 이제는 이름 정의 다 됐으면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와서 요약 누를 겁니다. 요약. 문제집 보면 요약 보고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요약. 요약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요약은 어디가 요약되는 거예요? 결과 셀이 요 끝에 있는 669만 3,900원짜리 그 자리죠. 아까 매출액 합계라고 지정했던 자리. 지금은 우연찮게 요약 버튼 눌렀더니 지금 수익률하고 매출액 합계 두 가지가 껌뻑껌뻑 거리잖아요.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아니죠. 얘만 해주면 돼요. 밑에 있는 매출액 합계라는 자리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메모장으로 대충 만들어 봤던 거 이런 식으로 딱 정확히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이 이름은 아까 입력한 이름 상자의 이름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어머, 이름을 안 썼네. 그럼 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있잖아요. 밑에 얘를 삭제해 버리시고요. 삭제해 버리시고 다시 이름 상자에 이름 지정해 주시고, 이름 지정해 주시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약 보고서 누르기 전까지 다 마무리 져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름 상자 이름을 먼저 등록하고 시나리오를 만들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요약 버튼 눌러서 결과 셀은 H15번째 매출의 합계가 클릭될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필기시험은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필기시험은 얘를 갖고 시험에 물어봐요. 얘를 갖고 시험에 물어봐요. 현재 시나리오가 몇 개입니까? 수익률의 증가한 시나리오하고 수익률의 감소한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얘는 시나리오가 아니죠. 지금 값이에요. 현재 값이고요. 회색만 시나리오예요. 회색만. 이때 입력 값이 두 가지가 있었고요. 입력 값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출력이 하나 발생한 거죠. 필기시험이 뭐라고 보냐면 지금은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요. 보기 중에. 그럼 시나리오가 세 개가 아니죠. 두 개죠. 두 개. 예. 입력이 두 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출력은 하나고요. 출력은 하나고 입력은 두 가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작업했던 결과를 본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시나리오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어디에 생성됐어요? 왼쪽에 생성됐어요? 오른쪽에 생성됐어요? 어느 쪽에? 왼쪽에. 엑셀은 무조건 뭐를 새로 만들면 왼쪽에 들어가요. 위쪽이나 왼쪽을 앞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왼쪽에 생성이 돼요. 근데 주책맞게 이 보고서를 오른쪽에 위치시키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시나리오가
왼쪽에 생성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위치하시오라고 하면 얘를 마우스 끌어다가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왼쪽에 두라고 했으니까 두면 되지만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안 가지고 가면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자, 문제지 뭐라고 되냐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39페이지 볼게요. 먼저 이름을 정의합니다. 세 군데. 두 번째,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시나리오를 하나 생성합니다. 시나리오 관리를 시나리오 들어갈 때는 아무데나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다? 입력값. 변동되는 입력값을 블럭 잡고 들어가면 수월하다고 했는데 굳이 뭐 그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블럭 잡고 들어가지만 얘는 블럭을 안 잡고 들어간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하고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 수익률의 증가라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확인 눌렀더니 뭐가 변경되는지 변경되는 셀 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아까 A 반품 수량, B 반품 수량 두 가지를 우리가 블럭을 잡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값을 변경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시나리오 감소라, 수익률의 감소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엔 뭐 했다?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 걸 클릭하기 위해서 요약 버튼 눌렀잖아요. 이때 결과가 뭐냐? 근데 아까는 두 가지가 결과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로 다시 바꾸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화면에 아까 보셨던 대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현재 값은 하얀색으로 보이고 시나리오는 회색으로 보인다. 자, 기출 01로 가볼게요. 기출 01. 기출 01은 적금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는 변경되는 셀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먼저 정의하라고 나와 있네요. 다행히도. 그럼 C의 다섯 번째 셀 10.75%라고 적혀 있는 셀을 이름 상자에다가 이율이라고 쓰고, C 일곱 번째 셀 만기 금액에 나온 그 결과 자리에다가 이름 상자를 만기 금액이라고 두 군데를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이름 상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연이율 자리 얘가 변동되는 거죠. 10.75%가 10%하고 11.5%로 변경이 됐을 때 만기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지 마시고 10.75%가 변경될 거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그리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추가할 거고요.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 그리고 변경되는 셀은 연이율 자리 아까 클릭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클릭하셔도 돼요. 다시 클릭하면 달러 표시가 들어가는데 달러 표시가 있던 없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10.75%가 뭐로 바뀌는 거죠? 10%. 근데 10%는 어떻게 쓰냐면요,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10%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10%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10%라고 쓰셔도 되고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이율 11.5%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연이율이 아니라 이율 11.5%고요. 그 다음에 아까 C의 다섯 번째 셀, 변경되는 셀 그대로 넘어갈게요. 클릭하셔도 되고, 확인.
11.5%는 어떻게 쓰죠? 11.5%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0.115라고 쓰셔도 되고 0.115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럼 시나리오 두 가지가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자, 요약. 이때 만기 금액이 바뀌는 거죠? 확인.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아까는 입력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입력이 하나만 있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지. 요약 보고서는 기출공일이란 시트 왼쪽에 가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바로 뒤에 위치시켜라고 했으니까 얘를 끌고 기출공일과 기출공일 사이에다가 놔야 돼요. 위치를 옮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요약 2라고 떴죠? 원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뜹니다. 근데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나리오가 하나 있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3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시나리오 요약 만드는 거 하나밖에 안 나오죠. 지금 연습이니까 몇 개를 만들어 보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시나리오 요약 하나만 나올 겁니다. 이번 문제는 시나리오 이름을 만드는 두 가지는 있는데 셀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요금 버스 요금을 클릭해서 얘가 변동되는 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월하겠네요. 가상 분석 시나리오 먼저 200원 인하 200원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거고요. 확인. 1300원이 되겠네요. 추가. 이번에는 200원 인상 그리고 1700원 되겠네요. 단순하네요. 이거는요. 또 자, 요약 눌러서 영업이익 이익의 이익률이에요. 이익이죠. 이익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 써 있어요. 요금이 변동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문제는 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영업이익률 클릭하면 큰일 나요. 확인. 자, 현재 시트 왼쪽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예.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름 상자에다 이름이 안 들어가면 셀 주소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셀 주소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야, 뭐를 인하한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요금이라고 써 있으면 아, 버스 요금을 200원 인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 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문제마다 이름 상자를 등록하는 과정이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자, 데이터 통합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145페이지 13번째. 되게 빨리 진행되죠? 예. 데이터 통합 문제도요, 마우스 잘 빨리 움직이시는 분은 10초면 답네요. 이것도. 예.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통합이란 여기저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결산하는 거예요. 같은 워크시트에 있던 다른 워크시트에 있던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게요. 서울대리점은 판매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카메라, 냉장고 카메라 섞여 있어요. 부산대리점도 막 섞여 있죠.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는 냉장고끼리 모이고 오디오는 오디오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부분합하려면 힘들어도. 근데 보세요. 요렇게 블럭 잡으세요.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통합 데이터 탭에 가면 통합이라고 있죠. 자, 이때 합계 구하는 건지 평균 구하는 건지는 문제지 알려주고 있어요. 뭐야 지금? 합계라고 써있네. 합계 문제지. 목표량, 판매량, 판매액의 합계를 그랬잖아요.
합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때 보세요. 첨조되는 영역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품목부터 서울 것 쭉 추가, 부산 것도 품목서부터 쭉 블럭 잡아서 추가. 그러니까 추가할 것이 드래그해서 추가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첫 행 왼쪽 열, 첫 행이 뭐예요? 목표량, 판매량, 판매. 왼쪽 열은 냉장고, 오디오, 비디오, 이거 카메라. 확인 끝. 하나 더 해볼게요. 기출공일로 갑니다. 교재는 149쪽에 나와 있고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요. 월별로. 부산공으로 들어온 사람도 이만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 사람도 여기 저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영국 사람도 많고 독일 사람도 많잖아요. 평균 계산해 볼 거래요.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김포공항과 부산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사람들의 입국자 수를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평균 입국자 수를 그랬잖아요. 요렇게 블럭 잡고 데이터 통합 합계가 아니라 뭐 평균. 참조 영역을 잡아야죠. 자,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왜? 구분은 없죠. 국적부터 들어가잖아요. 국적부터 잡으세요. 국적부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만약에 구분이 국적하고 입국자 수 사이에 들어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국적하고 입국자 수만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적을 블럭을 잡으면 아까 이제 요거 누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요거. 근데 왼쪽 열이 없죠. 왼쪽 열이 뭔데? 국적인데 얘는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으로 돼 있잖아요. 왼쪽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국적부터 블럭을 잡아야 되고, 추가. 부산공항도 국적부터 블럭을 잡아서 추가. 그러니까 김포공항, 부산공항, 무슨 공항 드래그해서 추가, 블럭 잡아서 추가하고 첫 행 왼쪽 열 요거만 체크하시고 확인. 답이 촉 나와요.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기억나시나 몰라? 부분합할 때 그래, 피벗 테이블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데이터 통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함수가 뭐뭐이든지 기억나세요 혹시? 공통적으로 계산하는 함, 안되면 여기 가서 다시 블럭 잡고 통합에 가면 요거 말씀드리는 거. 이거 함수, 공통적인 함수. 대부분 합계,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대부분 들어가요. 이런 거.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없는 함수는 뭘까요? 이렇게 내요. 공통적인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함수가 뭐가 있느냐 봤더니, 이런 건 있어요. 중간값, 최빈값. 중간값은 중위수라고 돼. 중위수. 근데 여기는 값이라고 편하니까 중위값, 중간값이라고 하죠. 중간값. 뭐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제공하지 않아요.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중간값이. 예.
중간값은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1, 5, 3 중간값이 얼마죠?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5 그래,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아니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면 1, 3,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3, 5가 되니까 당연히 3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1, 10, 2, 6. 중간값이 뭐가 될까요? 얘는 1, 2, 6,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간이 요거죠. 중간이 요거잖아요. 아까는 홀수니까는 낀 거잖아요. 이렇게 낀 건데 얘는 지금 짝수니까 중간에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2와 6의 평균을 계산해요. 그래서 4가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거는. 잠깐만, 우리 함수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중간값 쓰면 나올래나? 여기 나왔네. 메디안 하고 나왔네. 메디안. 중간값을 검색했더니 메디안이라고 나왔어요. 자, 무슨 함수라고요? 중간값, 영어로 메디안, 이거예요. 최빈값은요, 최빈값은 모드라 그래요. 모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 1, 2, 2, 2, 1, 2, 2. 당연히 이거 가장 많이 나왔죠? 빈도수가 가장 많다라는 건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1은 2번 나왔는데 이가 5번 나왔으니까 이거 가장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말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메디안이 뭔지 모드가 뭔지 얘가 헷갈리는 거지. 이제 메디안은 중간값이고 모드는 최빈값이에요. 실기시험에 최빈값 계속 구하시오. 모드라고 계산 문제 알려줄 테니까 함수는, 그럼 뭐 는 모드 가로 열고 블록 쪽 잡으면 끝이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여기에서 모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모드가 있을래나? 여기에 모드가 있나? 254가 254가 다행히 2번 나왔다. 다 한 번씩 나왔던데 254가 2번 나왔어요. 근데 만약 254가 255가 하면 어떻게 돼? 다 한 번씩 나왔잖아. 다 한 번씩. 계산을 못해요. 지금은 다행히도 254가 2번 나오는 바람에 다른 건 한 번씩 나오고 얘만 2번 나왔으니까 최빈값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는 모드라고 쓰고 이렇게 블록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똑같은 값이 있나? 2번 발생한 거 있어요? 3번? 없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메디안은 블록 잡으면 이게 5개잖아요. 5개잖아요. 5개니까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열하면 얘가 제일 작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요게 세 번째로 꼈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니까 중간에 낀 거잖아요. 그렇게 답이 나와요. 필기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부분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뭐뭐가 있을까요? 그래놓고 합계, 개수, 뭐 최소값, 그 다음에 중간값. 그러면 중간값이 되는 거고.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상한 함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도 나와요. 표준 편차가 뭔지 분산이 뭔지 설명하려면 저도 어려워요. 손 안 댄 지 오래돼서. 그리고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려면 숫자값으로 계산하려면 한 30, 40분 걸리고 그래요. 데이터 10개만 줘도. 근데 컴퓨터는 금방 나옵니다. 근데 뭔 뜻인지는 모르잖아 우리가. 평균 그러면 그게 계산법이 어렵던 쉽던 간에 평균이라는 말은 알아듣는데 표준 편차 그러면 표준 편차가 뭐지? 전혀 모르는데 갸우뚱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표준 편차도 제공해줘 함수가. 그래서 보기 중에 그렇게 물어봐요. 피벗 테이블에서 제공하지 않는 걸 계산하시오. 통합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뭘까요? 분산, 표준 편차, 개수, 최빈값. 그러면 개수는 알아듣는데 표준 편차, 분산 전혀 못 알아듣잖아. 최빈값도 못 알아듣겠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막 찍어요. 근데 보통 시험에는 얘들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신에 필기시험엔 물어봐요. 중간값을 계산했을 때 답이 뭘까요? 최빈값으로 계산할 때 답이 뭘까요? 단편적으로 묻지 않아요. 다음 보기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가나 다라 그래 놓고 중간값 요렇게 주면은 답이 4가 나와야 되는데 뭐 5 그럼 틀린 거고. 그렇죠. 요렇게 해야 돼. 답이 2가 돼야 되는데 답이 뭐 1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틀린 거고. 그런 거 함수를 다 알아야만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필기시험엔 그따구로 내요. 자, 목표값 찾기 들어가 볼게요. 151페이지 여기까지만 풀면 오늘까지 공부하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14번째 섹션 목표값 찾기예요. 자, 우리 책엔 뭐라고 써있냐면요, 목표값 찾기가 시나리오의 반대 개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시나리오의 반대래요. 시나리오는 뭐라 그랬죠? 시나리오? 아까 배웠잖아요. 가상으로 뭐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를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입력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는 거죠. 아까 우리 시나리오는. 근데 얘는 뭐냐면은 출력을 바꾸고 싶은 거야. 출력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뭔가 입력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24개월간 갚겠대요. 2해 동안에. 이자는 6%로 내래요. 그럼 월 44,000원씩 납부하면 돼요. 근데 홍길동이가 대출을 받으려고 딱 봤더니 백수인데 44,000원 내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하는 말이 나 2만원씩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금액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은 두고요, 기간을 좀 늘려주세요. 이자가 늘어나더라도 나는 2만원 밖에는 못 갚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기간을 바꾸는, 금액을 바꿀 수는 없고 이자는 정해진 거니까 기간이 늘어나겠죠. 기간이. 그럼 얼마로 기간이 늘어나면은 2만원이 될까 이거예요. 거꾸로. 그럼 한번 여러분 대충 찍어보세요. 기간을 몇 년으로 하면 2만원을 낼까?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이런 거예요. 5, 3, 7이 있어. 그래서 합이 15야 15. 근데 이 15를 나는 얘를 20으로 바꾸고 싶대. 요거를 바꾸면 좋겠대. 그럼 여기다 5 더해주면 되잖아. 5 더해주면 20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기다가 뭐를 더 하면 돼? 5 더하면 10인가요? 그럼 20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 쉬워요. 이런 목표값 찾기는 쉬운데 얘는 공식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공식을 내가 거꾸로 뒤집으려니까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 말하는 통박으로 대충 두들겨 맞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얘도 필기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 놓을 거예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자, 그러면 수식이 어디냐 물어요. 빈대를 클릭하고 들어갔죠. 원래는 수식이 어디 있었어요? 요거였죠. 여기요.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수월한데 아무데나 놓고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수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뭐 이상한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나요? 묻는 거예요. 얼마로 바꾸면 좋겠다고요? 2만원. 그러면 얘가 결과인데 뭔가 입력 소스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바꾸고 싶은가요? 기간. 단순해요. 계산은 단순해요. 하긴. 근데 5라고 찍어보세요. 여기가 5인가? 보세요. 4.79168831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대략 5라고 돼 있지만 반올림해서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나왔는데, 자, 수식은 어디 있나요? 그게 물어보죠. 수식은 얘가 수식이죠. 그렇죠. 그럼 얘를 얼마로 바꿀 건가요? 문제 써 있어요. 나는 6만원씩 갚을 수 있어.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요거 바뀌는 거죠. 그렇죠. 1.5 그러니까 1년하고 반만 내면 6만원씩 상환해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역으로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목표값 찾기는 그런 겁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153페이지 기출 01번. 이거 쉬운 거예요. 손으로도 계산이 가능한데 이런 겁니다. F7번째 셀이 뭐야? 여기네. 여기 색깔을 제가 좀 노랗게 칠해 버릴게요. 55,228원을 광고 비용으로 나가고 있나 봐요. 사장님이 야 이거 5만원으로 줄이자. 그러면 여기 A, B, C, D 넷 중에 하나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D 요거 얘를 얼마인가로 바꾸면 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5,228원 빼면 되잖아. 네 가지 더한 게 요거니까 5,228원 빼면 답 나오겠죠. 귀찮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뭐라고? 데이터 탭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합계란에 반드시 수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합계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5만원. 그럼 뭐가 바뀌겠죠? 바뀔 셀은 뭐다? 아까 뒤에 7번째 셀 13,368원짜리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서 5,228원 뺄 거라고 알아서 빠지겠지 뭐. 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면 클릭하면 답 되잖아. 그렇죠. 데이터 통합도 어때요? 마우스로 블럭 잡고 통합에 가서 드래그 추가 왼쪽 열 첫행 틱틱 하고 확인, 그럼 탁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과연 부분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세 가지는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